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m'x와 b'x에 대한 수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 m'x와 b'x를 구하기 위해서는 continuity equation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시간에는 continuity equation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물리전자공학 시간에는 이 continuity equation 수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드리프트 성분이랑 디퓨전 성분이랑 그리고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죠. 근데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없다고 했으니까 그 텀은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드리프트 성분은 0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서. 그래서 이 농도를 구할 때는 디퓨전 성분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티 이케이션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 이케이션이 바로 요거죠. 요게 그 이케이션 이고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 그리고 여기서 요걸 활용해서 각각 m'과 p'의 x에 따른 농도를 구하고, 그걸 각각 여기에 대입을 해줘서 전자의 커런트 덴시티와 홀의 커런트 덴시티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을 풀었죠. 자, 앞에 나왔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을 풀어보면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분 방정식 풀이하는 해가 되죠. 여기서 LP랑 LN은 여기 나온 것처럼 루트 DN 타우 N 그리고 루트 DP 타우 P를 간략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무한대일 때 여기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각 그 이퀴리언 상태의 농도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변화량으로 봤을 때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 이렇게 0이 된다는 게 이 델타 값이 0이 된다는 거고, 여기에 이퀴리엄 상태의 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거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각각 XP와 XN인 위치에서의 농도값이죠. 그 농도값은 델타 MP, 델타 PN으로 정의를 하고, 이거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 강의 시간에 뭐 쭉 설명을 했었죠. 곰핑 영역에서 이런 수식들을 가져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각각 대입해서 A와 B 값을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M'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B가 0이 되는 거죠. B가 0이 되고, 이쪽 A 값을 구해서 A 값을 넣어주면 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X 더하기 XP 나누기 LN이 되죠. 여기서 갑자기 X가 X 플러스 XP가 된 거는 요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풀어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쪽 마찬가지로 N타입 영역에서도 이러한 가정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여기 무한대를 넣어주죠. 무한대를 넣어줬을 때 요 A가 0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B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B는 델타 PN이고, PN을 풀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B'X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지난 강의 자료를 보고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수식들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식이 나왔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따르자면 전자의 커런트 덴시티와 홀의 커런트 덴시티를 구해야 되죠. 대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성분은 없기 때문에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성분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구해야 된다?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전자의 커런트 덴시티와 홀의 커런트 덴시티를 구하죠. 디퓨전 성분만 존재를 하죠. 여기서 M' 아까 앞에서 구한 거, B' 앞에서 구한 거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러한 수식이 쭉 나오는 거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토탈 커런트가 되죠. 토탈 커런트가 되는데 각각 이 N의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서의 전류를 구하면 되나요? 바로 마이너스 XP라는 위치고, 그 다음에 JP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XN의 위치에 전류를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전자의 커런트 성분, 그리고 이쪽에서의 홀의 커런트 성분을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수식의 이 값들을, 여기 수식이죠. 이 수식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XP, XN을 대입해줘서 쭉 풀어 써주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앞에 요거를 간단하게 I0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 전에 먼저 면적을 곱해줘야 되죠. 커런트 덴시티 곱하기 면적을 하면 토탈 커런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곱해준 다음에 요 앞에 텀을 상수니까 그냥 I0로 놓고 보면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쭉 따라가 보면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런트가 이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다음에 전압이 0일 때는 커런트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전압이 리버스 바이어스에 걸린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1턴만 살아서 있겠죠. 여기 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 일정한 커런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I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밴드 가지고 대략적으로 살펴봤던 거랑 결과가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수식으로 찾아본 거고요. 각각 수식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배웠었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선 슬라이드까지는 우리가 아이디얼한 다이오드 커런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이디얼한 케이스에 다이오드 커런트를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IV 커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션이라는 거 무시하고 드리프트가 되겠죠. 아이디얼한 케이스는. 그래서 여기엔 콘스탄트하고 이쪽은 이스포넨셜하게 변한다 라고 하는 거를 실제가 아니죠. 아이디얼한 커런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이 이퀘이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가정들을 했죠. 첫 번째가 뭐 디프레이션, 어프록시메이션. 그래서 디프레이션 영역에서 전자와 홀은 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커지 뉴트럴 리전과 컨택 부분에서 저항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러니까 디플리션 영역 바깥쪽 영역의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P와 N 영역 그쪽 저항이 작다라고 무시한 거고, 세 번째는 커지 뉴트럴 리전, 그러니까 N과 B타입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보다 훨씬 작다, 항상 작다라는 가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했던 게 디플리션 영역에서 서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정을 했죠.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에서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와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또 가정을 한 건 이제 일루미네이션 등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얻었는데 이 PN 다이오드를 실제로 만들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아이디얼 다이오드 커런트 이퀘이션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차이가 나는지 살펴봤더니
크게 요 세 가지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첫 번째가 디프레션 영역 바깥쪽 영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가정한 거, 그리고 항상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고 가정한 부분, 그리고 디플레이션 영역에서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부분이 실제 실험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커런트 이케이션과 다르게 실험적으로 나타내는 논 아이디얼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실제로 우리가 다이오드를 측정해서 만들어서 측정했을 때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첫 번째가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이디얼 케이스인 경우에는 포텐셜이 계속 커져도 커런트가 일정한 값을 가지면서 계속 쭉 간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커런트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루게 될 논 아이디얼 현상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 아이디얼한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I0로 컨스탄트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컨스탄트 하지 않고 바이어스가 증가할수록 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게 디플리션 영역에서 리콤비네이션, 서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중에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서 커런트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던 거죠.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작은 포워드 바이어스 값에서 마찬가지로 디프레션 영역에서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서 리콤비네이션 커런트가 일어나서 N은 2라는 기울기로 우리 예상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이상적이라면 이 디퓨전 커런트 N은 1, 이게 KT분의 2죠. N이 1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직선 1이 아니고 2의 값을 갖는 것을 실제 실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커런트를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후에 바이어스가 빌트인 포텐셜을 넘어갔을 때 하이 레벨 인젝션이 일어나서 역시 기울기가 N은 1이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낮은 기울기를 가져서 커런트가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루게 될 논 아이디얼 케이스는 하이 레벨 인젝션. 마지막은 오믹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리즈 레지스턴스, 즉 디프리션 영역 바깥쪽 저항을 무시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전압,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이 엄청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게 돼서 이러한 시리즈 레지스턴스, 오믹 이펙트가 발생을 해서 실제 결과와 다른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해서 주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PN 정션 다이오드의 아이디얼 커런트 이케이션과 다른 현상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 부분에서 이 Y축은 로그 스케일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 스케일일 때 디퓨전 커런트는 N은 1, 이게 KT분의 2라고 했었죠. 이 값을 갖는데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그리고 하이 레벨 인젝션일 때, 그 다음 시리즈 레지스턴스 영향을 받을 때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일 때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리니어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를 브레이크다운 현상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빼먹고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잘 보면 여기 오른쪽에 포워드 바이어스랑 리버스 바이어스를 살펴봤을 때 리버스 바이어스의 가운데를 지금 잘라놨죠.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다운 현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굉장히 큰 리버스 볼테이지를 걸어줬을 때 발생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낮은 전압에서도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레이크다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IV 커브가 실제로 있죠. 다이오드의 IV 커브가 있는데 리버스 볼테이지가 점점 네거티브 방향으로 커지다가 어떤 특정 전압 이상이 됐을 때 리버스 커런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특정 이 볼테이지를 시점으로 리버스 커런트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브레이크다운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시점이 되는 볼테이지, 리버스 볼테이지를 시작점이라고 해야겠죠. 이 시작점을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밴드갭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죠. 이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작을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좋을까요? 자, 이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는 큰 값을 가질수록 굉장히 좋은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이지를 충분하게 크게 걸어줘도 이러한 비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 두 번째가 제너 브레이크다운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브레이크다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자,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전 강의했을 때 들어본 기억이 있죠. 제가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룬 챕터에서 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뭐였었나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굉장히 큰 바이어스가 걸려서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커졌을 때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을 하고 가속된 전자가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가속된 전자가 크리스탈 레디스와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그리고 전달된 에너지가 크리스탈 레디스에 전달된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성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다운 현상에서 이런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어떻게 커런트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여기서는 일렉트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론은 드리프트 현상,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디플리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디플리션 영역으로 이동된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가속이 되죠. 그때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클 때 이 일렉트론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동한 후에 중간에 크리스탈 레디스와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 전달된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죠. 이쪽에 왼쪽 아래쪽에 PN 다이오드에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를 걸어줬을 때
에너지 밴드를 나타냈죠. 왼쪽에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까운 걸로 봐서는 이쪽이 B타입이고, 오른쪽에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까운 걸로 봐서는 N타입이죠. 이럴 경우 일렉트릭 필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형성이 되고, 지금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요 밴드 갭이 실리콘이면 1.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죠. 근데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이 1.12 일렉트론 볼트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을 때 볼테이지가 한 30볼트였나요? 하여튼 굉장히 큰 볼테이지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기울기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기울기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도 굉장히 커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이지가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커져서 이 일렉트릭 필드에 전달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 운동 에너지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실리콘의 경우는 민 프리패스가 10의 6승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PN 다이오드는 디프레이션 위스가 대부분 10의 마이너스 4승가 되는 거죠. 민 프리패스는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충돌을 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보다 디플리션 위스가 작아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죠. 만약에 이 일렉트론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에너지 밴드갭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가져야겠죠. 하지만 이게 충돌을 하지 않는다면, 크리스탈 레디스와 충돌을 하지 않는다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추가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첫 번째로 일렉트론이 하나가 드리프트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크리스탈 레디스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여기 홀이 하나 생기고 일렉트론이 또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일렉트론들이 가속이 됩니다.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또 이동을 하다가 크리스탈 레디스와 충돌을 해서 또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 일렉트론 홀 페어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럼 총 4개의 일렉트론이 또 가속이 돼서 또 충돌을 하고 또 일렉트론 홀 페어를 몇 개를 생성시키나요? 4개를 생성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8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아발란치라는 게 이제 눈사태, 눈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돼서 흘러버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런트가 엄청나게 무한대 가깝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아발란치 현상이라고 하고, 이런 아발란치에 의해서 커런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때 캐리어 멀티플리케이션 팩터 M이라고 하는 거는 I0분의 절대값 I가 되는 거고, 이거를 표현하면 1-VBR 분의 절대값 V죠.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이지도 그죠. M승 분의 1이 되는 거죠. M은 보통 3에서 6승이 되는 거고, 결국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에 의해서 이 캐리어가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팩터 M이 커지기 위해서는 VBR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VBR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가해지는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이지가 커져야겠죠. 이럴 경우 이 팩터 M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